어차피 인생은 혼자인데 혼자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지하면 그냥 마음만 다치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단케입니다. 오늘은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의지가 나는 몸을 해낼 거야 라는 의지가 아니고 그 기대는 거 있죠. 누군가에게 기대는 거, 그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의지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의지 따윈 하지 않아. 나는 남들과 이렇게 기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인식이 만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혼자 다 알아서 한다는 그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약간 의지를 많이 해서 걱정인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사회적으로 의지와 의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삶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의지를 별로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이나 관계에 있어서나 삶에서 기대는 것에, 누군가나 어떤 것에 기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저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지와 의존이 굉장히 섞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지와 의존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과 완전 똑같더라고요. 의지라는 단어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의존이라는 거는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의존한다. 의존한다라는 말은 언제 쓰이죠? 술에 의존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의존한다 라는 말이 쓰이는 거죠. 나 이 사람한테 의존해서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는 술에 의존해서 술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라는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자면 의존이라는 상태는 진짜 이거 없이는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홀로 서 있지 않고 이거에 완전 이렇게 기대어 있어서 내 삶이 이 기대고 있는 상대, 상황, 상태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의지는 뭐냐면은, 의지는 그렇게 심각한 단어가 아니에요. 막 혼용되고 있는데, 의지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한테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어. 고민을 털어놨는데 친구가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감동받아서 진짜 고마워. 나 진짜 그 말에 참 의지가 된다. 너라는 친구가 참 의지가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홀로 설 수 있는데 불안정한 상황 아니면 뭔가 힘든 마음을 같이 잠깐 나누는 정도가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어떤 게 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도 제 자신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지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데 혼자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지하면 그냥 마음만 다치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의지 안 하고 혼자서 하고 부탁 받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부탁도 안 하고 혼자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한때는 부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말하고 싶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강요하거나 너무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만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영상은 아니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냥 뭔가 의지라는 것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형식의 영상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지는 의존이 아니라서, 의존을 하면은 내가 뭔가 약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없으면 나는 기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의존은 내가 나약한 것처럼 느껴서 싫을 수 있는데, 의지하는 것은 사실 나약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의지하는 거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다 괜찮을 수가 없어요. 삶에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나쁜 일들을 할 때 혼자서 견디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끔씩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기 걸렸을 때 혼자서 방치하면은 며칠 동안 알아서 나을 수도 있지만 감기약으로 좀 빨리 낫잖아요. 저한테 의지는 딱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의지를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도 또 이해해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아니라서 그래요. 관계에서든 아니면 일에서든 우리는 의지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내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지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기대어서 도움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의지하는 거죠.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돈을 주지 않더라도 관계는 사실 의지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뭐 계산적으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줘 라고 하면은 오히려 계산적이고 되게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의 시작은 살짝 빚지는 걸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것 좀 도와줄래? 그러면 내가 다음에 밥 살게 이래가지고 밥 사주면서 친해지고 다음에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분명히 의지죠.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내가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을 너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쓰인다면은 좀 더 인생을 편하고 쉽게 뭔가 마음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대체 그 의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안 해봤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지와 의존이 다른 것을 알고 나니까 살짝 기대보는 건 나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기대보지 않은 사람은 저도 옛날에 막 잘 못 기대고 이랬다 했잖아요. 저도 약간 기대는 거 불편해하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의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의지하는 거, 기대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의지의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부탁하기입니다. 사실 의지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나서 사전적 정의를 찾은 건데 사전적 정의를 찾고 나서 놀랐어요. 아까 제가 말한 사전적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꺼려하고 도움을 누가 나한테 요청하라고 할 때도 왠지 모르게 해주긴 하지만 불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를 좀 없애보고 내가 힘든 부분이나 모든 거를 그냥 다 부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해야죠. 나는 의존하려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소한 부탁을 해본다거나 너무 부탁하는 걸 꺼리고 민폐 끼치면서 살지 않겠어 이런 거보단 부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옛날에 약간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부탁하는 게 굉장히 민폐처럼 느껴졌어요. 부탁하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들어줘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 저는 그게 굉장히 약간 불편했거든요. 요청 같은 거를 잘 못해가지고 민폐 끼칠까봐.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일의 일정 부분을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이게 제 입장에서야 민폐 끼칠 수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나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제가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저의 이런 부분을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준다는 성취감과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뭐가 딸려올까요? 받으면은 좀 잘해주고 싶잖아요. 사람은 원래 받으면은 잘해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민폐 끼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많은 것이 딸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탁하는 방법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을 것 같은데 마음을 표현하기예요. 내 감정 상태를 말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 이거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들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내 약점 같은 거 듣고 뒤통수 치면 어쩌려고 내 마음을 얘기하려는 거냐. 저도 뭐 뒤통수 많이 맞아본 입장에서 뭐 뒤통수 많이 맞아봤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우선 전제가 돼야겠죠. 모든 사람한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로 가기에는 내가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바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놀랐던 게 정의에 나와 있었어요. 정의에 의지의 개념이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음이잖아요. 아까 도움을 받으면 부탁을 해야지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말하는 게 마음을 기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겠죠. 친한 사람이라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물색을 할 필요는 없고 주변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뭔가 발견한 것 같다. 뭐 너무 막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 안에 처음부터 막 내 안에 모든 깊은 것을 꺼내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아니면 내 현재 상황, 내 고민들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이렇게 꺼내보는 거죠. 그러면은 가끔씩 그게 얼마나 홀가분해지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얼마나 별거 아닌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의지했을 때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서 혼자서 생각해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의지해가지고 뭔가 좀 털어놨을 때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감정적인 해소가 되어서 상황이 더 빠르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옆에 사람이 없더라도 책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굉장히 삶의 다양한 요소에 우리는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 마음을 온전히 내주고 거기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좀 더 풍부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했던 걸 정리해보자면 의지랑 의존은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의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면 의지를 아예 하지 않던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의지를 해보기 시작하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 부탁하기, 사소한 부탁 해보기, 그 다음에 마음을 말해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한 단단한 깨달음을 공유하는 담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